신혼부부. 아내는 마침내 정상에 도착했다면서 마지막 계단을 뛰어오르며 만세를 불렀다. 난 천근만근인 다리를 겨우 끌고 숨을 헐떡이면서 그런 아내를 바라보고 미소 지었다. 아내는 두 팔을 벌리고 산 정상의 바람을 만끽했다. 그 모습은 정말 사랑스러웠다. 아내는 주변 경치가 정말 아름답다고 감탄하면서 전망대에서 탄성을 질렀다. 난 그런 아내가 더욱 사랑스러웠다. 후, 이렇게 높은 산에 올라와 본 건 정말 처음이야. 야, 근데 정말 끝내준다. 나는 아내를 바라보면서 말했다. 정말 주위가 온통 초록색으로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마치 초록색의 바다를 보는 것 같기도 했다. 아내는 기뻐하던 것도 잠시 제 시간에 내려갈 수 있을지, 행여 길을 잃어버리진 않을지 걱정하기 시작했다. 어두워져서 곰이나 멧돼지가 나오면 어떡하냐는 불안한 소리도 꺼냈다. 나도 순간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지만 아내에게 절대 그럴 일은 없다고 곧 내려갈 거라고 안심시켰다. 아이, 봐봐. 해가 아직 중천이야. 시간도 많이 남았고. 아직도 무서워? 난 아내의 손을 잡으면서 말했다. 아내는 등산을 자주 와보지 않아서 조금 걱정했다고 말했다. 난 무슨 일이 있어도 아내를 지켜줄 거라고 다독였다. 당신은 내 아내야. 그런 당신을 지키는 게 내 임무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아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아닐까? 나는 아내와 결혼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가 부부라는 게 너무 행복해서 실감이 안 날 정도다. 아내는 천천히 나에게 다가와 키스했다. 아무도 없는 산속, 둘만의 키스. 정말 로맨틱하고 아름다웠다. 나는 작별 키스를 마치고 입술을 떼면서 아내의 가슴을 강하게 밀쳐냈다. 아내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뭐라고 말도 하지 못한 채 허술한 난간 너머 절벽 아래로 떨어졌다. 우리가 결혼식 때 했던 말 기억나? 죽음이 우릴 갈라놓을 때까지. 나는 아내를 정말 사랑해. 하지만 아내 이름으로 들어놓은 수억 원의 사망보험금을 더 사랑한다. 선택된 5만 명. 외계인들이 처음 지구와 소통을 시도한 날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전 세계 하늘에 커다란 우주선이 떠올랐고 영상과 각국 언어로 번역된 친절한 자막이 흘러나왔다. 지구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린 평화로운 목적으로 왔습니다. 지구는 곧 자원고갈로 멸망할 것입니다. 우리 우주 이웃들은 모두 지구를 구원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인들을 가장 가까운 생존이 가능한 행성으로 이주시키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동시킬 수 있는 최대 인원은 지구 전체에서 5만 명뿐입니다. 부디 협의해서 새로운 인류 문화 건설에 꼭 필요한 인원을 선발해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린 편의를 위해서 정확히 1년 뒤 오늘 미국 뉴욕의 센트럴파크에서 지구인들을 이동시키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동한 다음에는 우리의 첨단 기술로 도움을 받게 됩니다. 원한다면 영원히 살 수도 있고 우주를 여행할 수도 있습니다.
나를 포함한 지구인들은 처음에 모두 그걸 믿지 않았다. 잘 만들어진 광고인가? 해킹 집단의 장난인가? 그러나 인터넷도 연결되지 않은 TV나 모니터에까지 메시지가 등장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은 아직까지는 없었다. 당연히 사람들은 뉴욕으로 몰렸다. 센트럴파크에 텐트를 치고 자리를 잡은 사람들 때문에 곧 발 디딜 틈도 얻게 되었다. 아마도 외계인들이 지구인을 선착순으로 데려갈 거라고 생각한 것 같다. 난 이런 상황을 남일처럼 지켜보기만 했다. 어차피 내가 선택될 가능성은 없었으니까. 이미 유력 정치인들과 연예인들, 기업의 CEO들이 갖은 수단을 동원해 뉴욕으로 가려 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곧 미국 정부는 공항을 봉쇄하고 뉴욕으로 들어올 수 있는 교통수단을 모두 막았다. 뉴욕은 스스로 고립되는 걸 선택했다. 그러나 다른 나라들은 미국의 그런 결정에 찬성하지 않았다. 곧 전쟁이 시작됐고 각 나라에 미사일이 오갔다.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한 보복으로 세계 각국에 핵미사일이 떨어졌고 세상은 황폐해져만 갔다. 미국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다. 외계인들은 행성 침공의 전문가들이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지구상의 군대를 거의 모두 쓸어버렸으니까. 지구인은 손 쓸 틈도 없이 외계인들에게 행성을 내어주고 말았다. 집에 와서 하는 일. 사람이 집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 그것만으로도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아낼 수 있어요. 당신은 어떤 타입인가요? 어떤 사람들은 현관문을 발로 차듯이 열고 소리가 나게 쾅 닫아요. 신발은 아무렇게나 벗어던지고 가방이니 외투니 하는 것들도 마찬가지로 아무렇게나 벗어서 한쪽에 던져버려요. 그러고는 곧바로 소파나 침대 위에 늘어져 버리죠. 아무런 감정 없이 로봇처럼 집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은 보통 현관문을 열 때도 닫을 때도 집에 들어올 때도 시선을 핸드폰 화면에 고정하고 있죠. 그러고 나서는 곧바로 TV를 켜거나 컴퓨터를 켜고 화면에서 화면으로 시선을 옮겨요. 저마다 특이한 습관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무도 없는 집에 들어오면서 다녀왔다고 한다거나 집에 오자마자 냉장고를 열고 먹을 거부터 찾는다거나 우편물이나 택배 같은 것들부터 뜯어보는 사람들도 있죠. 이렇게 단순해 보이는 행동이지만 그 사람의 심리 상태를 알려주는 단서가 있죠. 당신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이것저것 벗어던지는 사람인가요? 그렇다면 아마도 성격이 급하고 참을성이 부족하겠죠. 신발도 마찬가지로 아무렇게나 벗어둘 거예요. 아마도요. 만약 당신이 집에 오자마자 편하게 앉아 멍하게 있는 사람이라면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겠죠. 혹시 무척 꼼꼼해서 신발도 가지런히 정리하면서 들어오고 집에 오면 곧바로 청소부터 하는 사람인가요? 그런 말할 것도 없이 깔끔하고 꼼꼼한, 그렇지만 조금은 예민한 성격일 거예요.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요? 너무 사생활에 호기심을 보여서 미안해요. 그렇지만 사람들을 관찰하고 그 사람이 어떤 성격일까 추측하는 건 정말 재밌는 일인걸요. 인간은 정말 다양한 동물이에요. 그런데요, 여태까지 한 번도
사람들이 집에 돌아오자마자 하는 걸 본 적이 없는 행동이 있어요. 바로 집안에 누가 숨어 있을까 찾아보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정말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사람들을 관찰할 수 있었죠.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리메이크 모음집 어떠셨습니까? 거의 반전 드라마급으로 반전 투성이죠. 초창기에 낭독했던 레딧 괴담들은 대부분이 이렇게 반전이 있는 것들이었어요. 네,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다음 영상은 수요일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그때까지 곧 사라질 5년 전의 원작 이야기들 정주행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최대한 빨리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